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부산광역시장배에 출전하는 경주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주만 보더라도 모든 경마팬들은 우승은 히트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 역시 글로벌 히트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이 도전하는 말들로는 스피드 영과 석세스 벡터가 있는데 글로벌 히트가 워낙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사회에 공지사항이 하나 떴죠. 상벌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곽영유 조교가 정지가 되었는데 김영민 조교사는 면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서 정지를 먹었다가 대법원에 가는 바람에 다시 이제 열어주면서 조교사 생활을 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4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곽영유 조교사도 그렇고 김영민 조교사도 그렇고 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민 조교사가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김영관 조교사가 6월에 은퇴죠. 그러면 이제 두 자리가 비는데 울진리 조교사가 빈 자리는 양념당 조교사가 개업을 했고 그렇다면 두 자리 빈 거에 이제 김도현 기수랑 유현명 기수가 조교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김혜승 기수는 계속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이제 조교사 준비를 한 1년 동안 경매 때도 계속 오면서 조교사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개업할 준비를 했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기수는 훈련시키고 기승만 하면 되는데 조교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마주들과의 유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글로벌 히트가 너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손에서 놓기도 싫고 그리고 지금 기수로서 성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조교사로 가면은 기수의 수입이 한 몇 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혜선 조교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조교사에 대해서 좀 열정적이다가 최근에는 조금은 좀 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판단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김영민 조교사 자리는 아마 김도현 조교사, 유현명 조교사 자리는 김영관 조교사 자리는 유현명 조교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영유 조교사도 올 6월에 은퇴죠. 근데 한 달 남기고 바로 조교 정지가 돼버렸죠. 그 점이 또 안타깝죠. 사실 어제도 용암세상이 대상경주 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둘 수가 있었는데 조교가 정지되는 바람에 서범석 조교사로 옮겨오면서 스포츠 조선배였죠. 거기 이제 또 용암세상이 우승하는 바람에 곽영유 조교사 입장에서는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그 정도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체우스 스테이어 시리즈 중에 마지막 관문이죠. 체우스 스프린트 시리즈는 빈체로 카발로가 세계 경주 모두 우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단거리 최강자로 우뚝 섰는데 근데 사람들의 빈체로 카발로를 거의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 경주 세 개를 다 우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 세네 강하네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빈체로 카발로가 엄청나게 센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들의 전력이 좀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객관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나운더 파이터라든가 어마어마 이런 경주마들이 보여준 그런 압도적인 경주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빈체로 카발로한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들도 약한 모습이고 그래서 아마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도 일본 말들하고 싸우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운더 파이터면은 솔직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라운드 파이트 정도면 일본말 정도 하고도 어느 정도 비빌 수는 있겠다. 우승을 자신할 수는 없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빈체로 카발로가 일본말들하고 비빈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게 사실이죠. 체우스 스테이어 시리즈는 이제 이 부산광역시장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일단 헤럴드 경제배에는 석세스 100%가 우승을 했죠. 이때는 글로벌 히트가 두바이 원정을 갔죠.
그리고 스피드 영이 2착을 했고, YTN배에서는 글로벌 히트가 돌아와서 우승을 거두었고, 스피드 영이 2착, 그리고 3착을 유메노 호노우가 했죠. 성점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스피드 영한테도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거는 출전하는 누적 성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를 가리는 그런 승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이 승점 자체, 금년도 승점, 글로벌 히트 1100, 석세스 백화 545, 스피드 영 600, 이런 것들은 출전할 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그런 승점인 거고, 최우수마를 가리기 위한 승점은 아니에요. 최우수마를 가리기 위한 승점은, 마세이가 정한 세계 경주, 그리고 해외 원정을 가면은 그 원정에 대한 점수를 플러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알막툰 클래식에서 글로벌 히트가 3착을 했기 때문에 400점을 얻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히트가 800점으로 승점이 가장 높고, 스피드 영이 500점, 그리고 석세스 백파가 400점, 너트 플레이가 200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산광역시장배에는 G2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승 승점이 600점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드 영이랑 석세스 백파도 기회는 있죠. 글로벌 히트에 그 성적에 따라서 기회는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만약 동점이 되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석세스 너트 플레이가 20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승을 해서 600점이에요. 그럼 800점이면은 글로벌 히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착순환에 못 온다. 그러면은 800점 동점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그랑프리까지, 그러니까 그랑프리까지 그 레이팅이 높은 말이 최우수마로 선정이 돼요. 누가 레이팅이 더 높냐. 레이팅 높은 말한테 최우수 시리즈를 하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1억입니다. 1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상당히 좀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 역대 광역시장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원의 반석이 여러분들 2연패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연패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연패한 과정이 2024년도는 위너스맨을 이겼고, 그리고 2024년도는 글로벌 히트를 이긴 거예요. 짱짱한 말 두 마리를 다 이긴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2023년도는 그 위너스맨이 정상 컨디션이 좀 아니었던 부분이 있고, 글로벌 히트는 직선에서 좀 방해를 받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나름 그 이유나 변명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톤의 반석이 2연패를 했다는 거고, 2022년도는 위너스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서울마린 티즈플랜이 우승을 거뒀고, 이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록이 1분 51초 5예요. 대회 신기록은 2016년도 벌마의 꿈이 가지고 있는 1분 51초 0, 불량줄에서 작성한 1분 51초 0이 최고 기록이긴 한데, 그런 면과 비교해 봤을 때 티즈플랜이 얼마나 잘 뛰었는지 알 수 있죠. 이 순서는 레이팅 순서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부산말을 서울말을 뜻합니다.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은 115의 글로벌 히트입니다. 김혜승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작년도 최우수 스테이어였죠. 2025년도 알박툼 챌린지 라운드 30 3라운드에서 8착을 했죠. 그리고 2025년 알마툼 클래식에서 3착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클래식이니까는 알마툼 클래식이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 경주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알마툼 챌린지가 훨씬 센 경주예요. 그러니까 알마툼 챌린지가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0가 있는데, 라운드 1과 라운드 2는 G2지만은 이 라운드 30는 G1이에요. 그리고 알마툼 클래식은 G2이고, 그래서 경주 네임 밸류만 놓고 본다면 알마툼 클래식이 센 게 아니라 알마툼 챌린지가 훨씬 네임 밸류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 복귀에서 YTN배 우승을 했고,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2착을 했죠. 이게 헤럴드 경제배가 아니죠. 헤럴드 경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게 헤럴드 경제배가 아니라 2024년도 부산광역시장배를 한다고 한 건데, 요건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투혼의 반석한테 졌어요. 그때 방해를 받으면서. 서울 부산 통틀어 최강자이고, 이 글로벌 히트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참 희한한 말이다.
장거리 채용도 아니에요. 생긴 거 보면은. 그리고 잘생긴 말도 아니에요. 어차피 투아랜드 서브한테 잘생긴 말을 기대할 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주폭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직선에서 폭발력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잘 뛰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쉽게 뛰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주법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쉽게 뛰고. 근데 그게 굉장히 폭발적이거나 탄력적이진 않은데, 근데 쉽게 뛰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체가 되거나 이제 그러면 좀 무뎌져야 되는데 결승선에 오면 올수록 더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경주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유형의 경주마가 니진스키가 있었어요. 니진스키는 영국의 마지막 상간마인데 이 말도 주법 자체가 완전히 주폭이 크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좋았던 말은 주법은 부드러웠어요. 주법은 부드러운데 막 세다는 인상은 없는데 직선에서 뛰면 뛸수록 더 세게 뛰는 그런 말이 니진스키인데 참 니진스키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희한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주법을 가진 말들이 부상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벌 히트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부상에 대한 염려는 좀 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직전 YTMB를 보면은 두바이 원정 이후에 더 세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부산광역시장배한테 투혼의 반석한테 졌는데 그 2차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스피드 영입니다. 만년 2인의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뭐 1600m, 부산 1600m 신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물론 그게 이제 한강 클래스가 깨긴 했지만은, 원래 YTM배 2착, 헬라드 경제배 2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세계 일부배는 단거리 경주죠. 여기에서는 또 3착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부산광역시장배에서는 투혼의 반석 글로벌 히트한테 지면서 3착을 거두었고, 최근 장거리 3 스테이어 시리즈 연속 2창을 하고 있고, 특히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유메노 호노우하고 머리를 맞댔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려고 하는 그 근성이 굉장히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00m가 아니라 1800입니다. 제가 서울대에도 말씀드렸듯이 16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800으로 줄어든 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약점은 스피드형하고 글로벌 히트가 동갑내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 8번 붙었어요. 상관 경주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한 번은 못 이겨봤어요. 그 점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한 번은 이겨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데 글로벌 히트가 더 세졌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를 넘어서기는 힘들고 그래도 강력한 입상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석세스 100파입니다. 퍼지 자마이고,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현명 기수가 미러클 마린에 기승을 하니까는, 달리 기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승원 기수를 태울 것 같고, 2024년도 체우스 3세마, 3세 중에 최강이었죠. 그리고 원래 YTM배 4차, 그리고 직직전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우승을 했어요. 아직 4세이다 보니까 발전 기대치는 더 열려 있고, 직전 YTM배 나름 전개를 잘 풀었지만 직선에서 폭발력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긴 하지만 2000m라면 모를까 1800에서는 스피드형을 이겨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전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석세스 100파보다는 스피드형이 조금은 더 2착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투혼의 반석입니다. 정도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부산광역시장배 3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힘들 것 같아요. 2023년도 체우스 스테이어입니다. 이때 2023년도 체우스 스테이어를 위너스맨이라고 좀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 듯한데 아닙니다. 이때 체우스 스테이어는 투혼의 반석이었어요. 25년 YTM배 8착을 했고 25년 헤럴드 경제배 8차. 그러니까 직전 경주 YTM배를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쟤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런 노세아가 역력하게 보였어요. 장거리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 경주력 하락세가 좀 보이고 부중도
58kg라 이 말이 부중을 타는 말은 아닌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58kg라는 부중은 좀 버거워 보이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이 경주는 부산광역시장배는 58kg 동일 부중입니다. 3세는 53kg인데 3세만은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말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58kg 동일 부중을 달고 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너트 플레이어입니다. 누가 기승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재료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재료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YTN배에서 5차, 헤럴드 경제배에서 3차, 그리고 작년도 부산광역시장배에 7착을 했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 취입을 시도했지만 상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취입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직선 주로가 서울보다 긴 부산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입상을 자신할 정도는 아니고 삼복, 복병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나올 스나이프입니다. 김영훈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YTN배 12차 그리고 헤럴드 경제배 6착을 했는데 이때 김영훈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직전 YTN배는 문세인 기수가 기승을 했고 투안핸드 서브 자마답지 않게 상당히 좀 빵도 좋아요.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의 빵 좋은 말이 드뭅니다. 그리고 생긴 거 보면 좀 장거리 체형으로 생겼는데 이 나올 스나이퍼는 빵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조교사들이 탐낼 만한 체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상적인 평가가 투안핸드 서브 자마 중에서 가장 잘생긴 말 하면은 바로 이 나올 스나이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아요. 그 정도로 체형 자체는 좋은 체형이고 어차피 따라가는 전개로는 인기마들 상대마들에 비해서 열세예요. 그렇다면 상대마들을 이기려면 선행 가는 수밖에 없는데 또 선행은 또 강력한 선행 상대마인 미러클 마린이 있죠. 그래서 게이트 싸움이 될 거고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현재 보여준 걸음으로는 상대마들에 비해서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티즈 바로우즈입니다. 6세 말이죠.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을 3세 시즌에서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2세 3세 때 뛰는 거 보고 야 저거 외산마들한테는 힘들지 몰라도 대통령배는 먹겠다. 대통령배는 어차피 국산마만 출전 가능하니까 대통령배는 뭐 4살이나 5살 되면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말인데 성장을 못했어요. 휴양도 갔다 오고 딱 거기에서 멈췄어요. 최근 대상경주 연속 착순권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산 장거리 기대주였지만은 성장을 못했고 58kg 부중은 워낙 덩치가 큰 말이다 보니까는 상대들에 비해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략상 열세이고 착순 정도가 최상의 경주력 착순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캡틴 양키입니다. 2022년도 최우수 3세마였죠. 이제 이 말도 벌써 늙어서 6세가 되었어요. 켄트 레지스트 자마라서 체형상 한계가 명확했죠. 켄트 레지스트가 이 캡틴 양키를 생산을 했음에도 종비마라서 퇴역을 했어요. 퇴역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말들의 질세가 너무 안 좋아요. 발목이 다 돌아서 나와요. 굉장히 심하게 돌아서 나와요. 그래서 캡틴 양키도 이런 켄트 레지스트 자마이다 보니까는 발목이 굉장히 돌아가 있죠. 그러면은 뛰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없다기보다 조금 뭐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 발휘하고 조금의 좀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뛰면은 결국은 부상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캡틴 양키도 체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부상이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현재로서는 전략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미러클 마린입니다. 질주하라 자마이죠. 질주하라는 상당히 좀 스피드가 뛰어났던 말이고 외조부인 디에어더 1600에서 보여준 그 순간 스피더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순간 스피더예요. 유명한 기수가 기승을 하고 YTN배 13차 헤럴드 경제배 5착을 했는데 전형적인 선행마죠. 최근 이 YTN배, 헤럴드 경제배 모두 선행을 갔지만 아쉬운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이번에는 홈그라운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거리도 1800이고 그래서 선행을 간다면은 편하게 간다면은 그리고 주로가 좀 가벼운 주로 선행 유리 주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입상은 몰라도 삼복 복병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대함장군입니다. 몰로 기수이고, 사실 이 말이 초창기에 활약을 했을 때 물론 뭐 연승을 막 달리고 그랬던 말은 아닌데, 뛰는 걸 보면은 야 저거 그랑프리 먹겠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말인데, 아쉽죠. 너무나 아쉽죠. 부산일보배에 1206착을 했는데, 1등급에서 저도 짱짱하게 클 말로 봤어요. 하지만 천지굴건염으로 거의 2년을 날려버렸어요. 2년을 통째로 날리고, 그리고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한타가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1등급 중급 정도의 경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은 더 뛰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고, 어렸을 때 그래도 그랑프리급으로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그랜드선입니다. 최상현 기수가 훈련을 하고 3연승으로 1등급 승급한 이후에 입상권 성적을 보이면서 1군 1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승이 없어요. 강자들하고의 싸움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동은 상당히 좋죠. 그랜드선, 디스토리드 휴머, 자마이고, 외조부는 랭퍼예요. 랭퍼는 뭐 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랭퍼의 부마는 당연히 덴지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마명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덴지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식으로 읽으면 덴지거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그 덴지거 던져놓고 어떻게 읽어요? 부르면은 단찌히라고 읽죠. 단찌히는 굉장히 좀 유럽에서 굉장히 좀 항구 도시, 그리고 지형학적 특성 그런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랭퍼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덴지거 자마들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마체들을 상당히 좀 좋게 뽑아내는데, 단점은 이 갈 수 있는 교배 패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덴지거 자마들, 그리고 덴지거 라인의 자마들을 보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시수말의 풀이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덴지거 인브리딩을 억지로 섞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부산광역시장배,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보단 재미없는 얘기예요. 없나요? 어쨌든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다. 스타마타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광역시장배 작년도 4착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세계일보배 9착을 했고 1등급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기록은 이 그랜드선하고 스타마타가 1분 52초 2로 기록은 둘 다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긴 하지만은 뭐 경마가 기록 게임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어려운 싸움은 두 말 모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벌마의 몬스터입니다. 진경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5착 내 벗어난 적이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이지만, 그리고 직전 이제 1등급 승급전,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죠. 2착으로 경쟁력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강자들하고 뛰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별나라 질주는 나우반 자마이죠. 박태준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등급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왜 2등급 말이 이런 쟁쟁한 경주들에 나와서 올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알 텐데, 마방에서도 사연이 나름 있어요. 제가 안 물어봐도 뻔해요. 일단 이 벨라라 질주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도 출전하기 힘든 거예요. 매번 이제 떨어지는 거죠. 출마 투표에서 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도 탈락을 하고, 훈련을 해도 탈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 운 좋게 기승을 한 다음에 컨디션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계속해서 이 출전할 걸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상경주라도 출전을 해서 컨디션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운 좋게 착순권이라도 오면은 상금이 확 올라가니까는 다음에 출전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해져. 출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출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싱싱메리가 그랬죠. 싱싱메리가 일반 경주 매번 떨어지다가 대상 경주에서
단거리 대상 경주에서 성적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일반 경주 계속 출전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상금을 본 걸로. 또 그런 케이스를 바라면서 출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 경주는 이 글로벌 히트가 강력한 우승마고 여기에 스피드 0이 강력한 2착 갖고 석세스 백파가 2착을 도전하고 삼복으로는 너트 플레이와 미러클 마린 이 두 마리가 삼복 도전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